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 겹자롱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리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나는 뉴스가 없어요. 신나는 뉴스가 없는 것 같아. 네. 첫 번째 뉴스, 트럼프발 관세 전쟁 본격 시작. 이거는 신 안 나는 거죠? 신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없어. 이 관세 대상국에 없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언제 우리나라한테 맞아요.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3대 교육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차례대로예요. 차례대로 네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네네. 거기다가 캐나다, 멕시코는 동맹국이죠. 동맹국이고 네. 북미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한 나라예요. 네네. 그런데 관세 캐나다, 멕시코는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해당 국가들은 즉각 보복 선언했고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판이? 제가 차례대로라고 했는데 23년 기준으로 IMF 추산했는데 멕시코가 14.79고요. 캐나다가 14.14. 멕시코가 살짝 앞서네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만만치 않게. 그리고 3위가 중국 11.78이에요. 예. 금액으로 보자면 23년 기준으로 한 1조 3천억 달러가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근데 캐나다랑 멕시코는 가까이 있고 동맹인데 25%고 중국은 왜 10%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캐나다랑 멕시코는 없었어요, 관세가. 거기다가 25% 얻는 거고 중국은 올 들어가지고 50% 관세 바이든 때부터 하기로 했던 거 전기차는 100% 관세 지금 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 얹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 숫자로만 놓고 보면 더 심한 거고요. 지금 10% 추가 관세 맞아가지고 그리고 캐나다랑 멕시코산에는 사실상 관세가 없었는데 25% 관세를 맞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세 나라가는 보복 선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보복이란 거는 자기들도 미국산 수입할 때 붙인다? 그게 이제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관세나 비관세의 다양한 조치를 우리가 강구하겠다라고 했고요. 중국은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캐나다가 우리도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리고 캐나다 경제의 대부분이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사실 캐나다가 입을 경제적 타격은 어마어마하지만 뭐 캐나다가 뭐 관세해? 뭐 그럼 그래?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아니 어제 트루도 총리가 테네시산 버번 위스키에 뭐 관세를 붙이고 어쩌고 그러는데 뭐 미국이 뭐 캐나다에 버번 위스키 안 판다고 뭐 경제가 휘청거릴 나라도 이게 아니고. 지금 그 시장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GDP의 20%, 멕시코 GDP의 30%가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 멕시코 수출 의존도가 3%예요. 타격감이 없습니다. 보복 관세 한다고 해도.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복 관세로는 어떻게 해결 없어요. 그러니까 비관세 등 다양한 조처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한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WTO 제소한다는 건 굉장히 명분 있고 상징적인 의미만 있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트럼프도 WTO 탈퇴하겠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무슨 WTO 제소를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좋으라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본인 생각에는. 맞습니다. 근데 미국 내 반응도 안 좋다면서요. 왜냐면 물가 올라가잖아요.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물가 오를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멕시코나 캐나다의 부품 공장, 멕시코 등에 특히나 이제 부품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다 많이 지어놨죠. 이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 때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이라 가지고 우리 그 동맹국에다가 뭔가를 지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 미국에다 완전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거기다 공장 많이 지어놨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그거 안 돼. 우리 미국 안에서만 해야 돼. 메이드 멕시코도 안 되고 안 메이드 돼. USA만 된다. 그래서 완성차의 20%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다 당장 관세를 매기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격이 25%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하는 건 뭐냐.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고통을 주더라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 뭘 가지고 그런 거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 많은 분석가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콜롬비아 사례를 봐야 되거든요. 콜롬비아 사태 보셨잖아요. 그 이제
이민자들 데려가라라고 했더니 콜롬비아가 우리 못 받겠다라고 했더니 그럼 관세 우리 관세 25% 물리겠다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우리 50% 미국이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9시간 만에 죄송합니다 다 데려갈게요라고 해가지고 콜롬비아 사람들 그 이민자 추방하는 걸 다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미국의 고통을 주더라도 이건 아마 그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건 관세를 뭐랄까 이 트리거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멕시코 너희들도 불법 이민자 다 데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씀이시구나. 맞습니다. 뭐가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이게 1일 날 그 행정부는 서명을 했고요. 4일부터 발효할 예정이에요. 그 사이에 뭔가 정치적인 뭔가 협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이번 경우에는 약간 이른바 보여주기 식으로 다른 우리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봐라 우리 동맹국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시아로 노를 돌리면 우리나라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하나 더 막 우리나라 일본, 뭐 베트남 얘기도 나오던데. 베트남에서 이게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베트남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선택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교육국 기준으로 아까 제가 멕시코, 캐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8번째예요. 수치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하여간 8번째에 해당하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올렸습니다. 중국 이게 우리 입장에선 대미 무역 흑자죠.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이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한국 봐라 머니머신이다라고 했어요. 정말 한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쓸 단어는 아니지 않나? 머니머신. 네, 그러니까 저기 돈 많은 애들인데 이 트럼프가 이 머니머신 얘기할 때는 이른바 바이든 정부가 치료했던 반도체에 대한 그 당근 정책.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 지으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주겠다 했는데 뭐하러 보조금 주니? 쟤네 돈 많은 애들 머니워시는데 어떻게든 뜯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당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제 대책 회의를 엽니다. 근데 무슨 회의를 열어서 뭐가 딱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이게 산업연구원 조사를 해봤더니 만약에 이게 관세 부과 시나리오, 미국이 이미 중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우리나라는 아직 안 했지만 앞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대미 수출은 9.3에서 13.1%가 줄어요. 와. 수출이.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얼마야 이게. 우리 관세 문제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맞아요. 특히나 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다고 하니까 부가가치는 8에서 11조 원 줄고요. 대외적 경제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해봤는데 만약에 FTA를 맺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 보편과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수출 한 65조, 70조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망했어요. 그럼 우리 경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책은 뭐가 있을까를 보자면요. 이 트럼프가 그 사실 계속 우리 관세 물릴 거야, 나 관세 물릴 거야라고 했는데 다들 저거 이른바 이 블러핑 아니야? 에이 설마 미국 물가도 오른데 어떻게 하겠어라고 했는데 했어요, 진짜. 설마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분명히 트럼프도 시간을 줬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가지고 뭔가 협상을 해라, 들고 와라라는 얘긴데 뭘 들고 가야 되네? 뭘 들고 가야 되는 거죠. 배를 공짜로 만들어줘야 되나? 그때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도 뭘 들고 간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세를 때린 거고 그럼 우리도 뭔가 이렇게 들고 가야 되잖아요. 미국 군함을 수리해 주겠습니다. 이래야 되나? 그건 아니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 바이든 정부 때 바이든 정부 아니라 저는 1기 때 보자면 중국이 트럼프와 협상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농산물 사줄게. 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있는 주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제 사줘야 돼요 우리가. 중부 거기 저 중부지방 그 벨트들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산 원유 가스 수입 이거 우리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도 이 사실 그 금액으로 놓고 치자면 방위비 좀 더 내는 게 낫습니다. 관세 내는 것보다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우리가 방위비도 우리 더 낼게요. 관세는 조금 남들 내는 만큼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술도 잉글랜드산 스카치 위스키가 아니고 아니죠. 미국산 버번 위스키. 그렇죠. 네?
와인도 캘리포니아 와인 뭐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리고 예. 어떻게 보자면 뭐 굴욕 외교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새로 뭐 들어설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나라예요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야 저렇게 뭐 이른바 강아지 꼬리를 흔들어야 할 정도야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이점을 따지면 적극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중국 AI 딥시크의 등장. 이거는 신 안 나는 뉴스인데 신 안 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섭죠. 그죠. 네. 전 제일 무서워요. 중국산 AI. 공포입니다. 전. 어쨌든 이게 중국산 AI 우리가 중국산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네. 일단 이거 왜 근데 딥시크 쇼크라는 말까지 생겨난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까지 AI 전쟁을 보자면 이른바 GPU를 엄청 많이 확보해가지고 하드웨어 경쟁이었어요. 그것도 비싼 GPU. 맞아요. 돈을 때려 넣으면 결과가 나온다였어요. 근데 돈을 넣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전 세계에 빅테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오픈 AI도 처음에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는데 이 돈을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투자를 받았고요. 거기에 손을 잡은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타도 경쟁에 뛰어들었고 여기저기서 GPU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막 감히 약간 이렇게 메타가 50만 개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GPU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HBM이 2,000개라고 해서 진짜 국감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AI 하겠니? 이래가지고 이른바 이제 하드웨어 경쟁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국이 이게 근데 아는 사람들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로서 하여간 충격이니까 딥시크가 딱 나왔는데 웃기지 마 우리 개발 비용 80억 들었어요라고 한 거예요. 이 80억이면 그 이른바 AI 빅테크 회사에 있는 한 중간급 임원의 연봉입니다. 네. 그럼 메타 잠깐 제일 충격적인 소식인데. 네, 맞아요. 뭐 5천억 들였는데 뭐라고 50억이라고 이런 약간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성능만 놓고 보자면 사실 돈 많이 넣은 그 오픈 AI께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딥시크 주장에 따르면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앞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성능만 놓고 성능을 봐서는 그렇게 충격이 아니었는데 뭐냐면 성능을 내는데 80억밖에 안 들었다고? 가성비? 이게 충격이었죠. 진짜 80억만 든 거 맞아요? 그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요. 일단은 왜냐면 그 고성능 칩을 뭐 미리 뭐 사놔가지고 우회 수출을 통해 가지고 확보해놨다 뭐 이런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들은 이제 그 수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성능 칩 활용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뒤로 이렇게 약간 빼돌렸을 거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그 HBM이 한 20%가 수출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가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네. 그 어디 가는 거지?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화교도를 통해서 간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가격이 80억은 아니지만 훨씬 더 적게 든 건 맞고요. 가성비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이뤄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뭔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발표된 날 미국 반도체 빅테크 쪽 그냥 폭락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엔비디아 그렇게 잘 팔았거든요. 거의 무슨 파는 사람이지만 갑의 위치에서 자 순서대로 서 너희들 이제 우리 거 받고 싶으면 순서대로 서라고 하면서 갑의 위치에 섰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 뭐 하드웨어 투자 안 해도 되는 거네. 소프트웨어 잘하면. 니들 거 안 사도 팔 수 있고 만들 수 있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당일에 17% 폭락했고요. 다른 빅테크 기업 주가는 왜 떨어졌냐. 너무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가 하드웨어 경쟁한다고 때려 부었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러니까 이제 너무 지나친 투자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하드웨어 빅테크 기업이 주가 떨어졌고요. 그날 재미있는 게 애플이 올랐어요. 그럼 왜 그래요? 애플은 당일만 놓고 보자면 애플은 투자 안 했거든요. 좀 지켜보자라고 했었는데 투자 안 했으니까 거 봐라 우리가 맞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죠. 아니 또 하나 놀란 게 어쨌든 80억을 들었든 800억을 들었든 간에 중국의 AI 산업 기술이 이 정도였나 하는 그런 충격이 좀 있잖아요. 이 개발한 사람들은 뭐 미국 유학 한번 안 다녀오고 중국에서만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는데. 네, 맞아요. 그게
재밌는 게 예. 지금 우리는 딥시크만 알고 있는데요. 이 예. 딥시크 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게 있는데 6마리의 작은 호랑이라고 있었어요. 스타트업인데 AI 기업인데 정말로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6개 회사를 말했는데 뭐 되게 놀라운 건 딥시크는 거기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갑자기 등장한 거죠. 혜성처럼. 그래서 약간 중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바지 사장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약간 이렇게 일종의 예. 정신승리의 느낌이 예. 있고요. 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뭐 굴기라는 말 쓰죠. 반도체 예. 굴기. AI 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4,000개 넘는 AI 회사 있고요. 그다음에 23년 기준으로 AI 기업이 4,400개 있고요. LLM 우리가 만드는 그 거대 언어 모델 그게 대중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게 이미 200개 이상 있다라고 합니다. 등록 사용자 수가 6억 명을 초과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 신 안 나는 뉴스만 했어요. 네. 오늘 신나는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